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 인사 올립니다. 예,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사실 걱정됩니다. 그놈의 저 코로나 4단계인지 뭔지 때문에. 근데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 같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어지간하면 외출하지 마시고, 예, 재택근무가 좋을 테고. 근데 이제 그게 사람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알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만은, 예,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는데 어느 여성 유튜버라고 해야겠죠. 일단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으니까. 근데 여자분이신데 이제 자기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하면서 2019년도 9월 달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그 2008년도에 뭐 중국에 가서 1박 2일 동안 유승준을 취재했나 봐요. 같이 함께 1박 2일을 지내면서 그 뭐 대단한 놈이라고 1박 2일씩이나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당시 취재 얘기하고 짧은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2019년도 상황에 소회 뭐 자기의 소견을 밝히는 그런 영상인데, 한번 제가 여러분 앞에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또 추려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유승준 씨. 저 기억나세요? 2008년 1월 중국에서 유승준 씨와 함께 1박 2일을 보낸 백은영 기자입니다. 첫날 베이징 리츠칼튼 호텔에서, 둘째 날은 유승준 씨 자택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물론 저는 기자 신분이었고 유승준 씨는 인터뷰이었습니다. 첫날 호텔에 웃기는 말을 하자면 이분이 여성분이다 보니까 1박 2일을 함께 했다는 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던 중에 성룡에게서 전화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전세기를 타고 온 부부들과 카드게임을 하던 성룡 씨가 인터뷰 장소에 찾아와서 셋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무려 11년 전입니다. 사진 속의 세 사람 모습도 그 시절과는 많이 다르네요. 둘째 날은 유승준 씨 자택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따뜻한 환대와 진솔한 인터뷰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유승준 씨는 군대 후 운영이 어려워질 소속사, 시민권을 방관한 아버지, 군복무라는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무지. 자, 이렇게 말했죠. 소속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분 말고도 제가 한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고모부가 했다는 그 소속사의 연예인이 유승준 하나였답니다. 스티브요. 그래서 얘가 군대 가게 되면 그 고모부란 사람은 황새되는 거죠. 옐로우버드. 예.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의 권유. 거기에 이제 이분은 말씀을 안 하시지만 또 하나가 있죠. 지 주장에 의하면 목사의 권유. 예? 군대 가지 말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라. 하나님이 주신 찬스다. 뭐 이런 개소리 했다는 목사.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가수 활동이 뭐 이제 중단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두려움. 그럼 어떤 다른 연예인들은 뭐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잊혀졌나요? 오히려 군대 갔다 온 게 상장이 돼서 더 크고 있지 않습니까? 2번 갔다 온 싸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군대 2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 금지된 가수 활동에 대한 미련. 유승준 씨는 해명도 했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자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데 얘 그 눈물을 흘리는 게 특기인 것 같아요. 왜 눈물을 막 잘 쏟아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변에서 한두 번 본 적이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막 눈물이 나와요. 그 눈물 제족인가 할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눈물이 전부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악어가 사슴을 잡아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자, 사슴을 잡아먹는 악어가 눈물을 흘릴 때, 예? 안타까워서, 사슴이 죽는 게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유승준의 눈물입니다. 악어의 눈물.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수로 활동했고 사랑받았던 유승준과 미국에서 성장해서 미국식 사고를 가진 스티브 유가 대립하고 분열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눈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감정으로 뭉쳐 흐르면서 묵직하게 젖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최근에 유승준 씨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한 아나운서가 사실관계를 잘못 말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입장도, 군대를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방송사 인터뷰도, 자, 군대를 간다고 한 적이 없다는 거, 이거 새빨간 거짓말인 거 다 아시죠? 우리가 귀신의 음성을 듣지 않은 다음에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CBS 소속 기자 그 여기자하고의 그 논쟁을 말하는 모양인데, 설사 여주 기자가 유승준을 좀 예라고 했어요. 얘가 한국에 들어오면 돈벌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새끼가 무슨 지가 주제에 인간 대우는 또 받고 싶은 모양이죠. 나보다 한참 어린데. 아니,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 값을 해야 되지. 하물며 어른 값도 아니고 나라를, 국민을, 대국민, 대국가 사기를 친 새끼가 뭔 저런 인간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유승준 씨의 진심이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입국의 이유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그저 아이들에게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 그뿐이라는 마음이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얘가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유는 철저하게 돈벌이를 위해서지, 무슨 애들한테 경복궁을 보여주고, 예?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속내는 이건 바보가 아니면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왜 애들을 팔고 나오냐 이거죠. 예. 애들은 또 막상 비행기 표만 사주면 지금 당장 올 수 있는 신분인데요. 꼭 지가 같이 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 와이프도 있고 헬레비 할매니도 있고,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11년 전에는 진심이 와닿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당당한 신분의 아버지이고 싶다가도 한류붐을 타고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을 보면서 크나큰 좌절감을 느끼는 가수의 용모양이 보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캐치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데 나와서 스티브 유가 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한류 스타 하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얘는 한류 스타가 아니잖아요. 미국 신분이니까. 예? 미국인 신분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성령의 기획사로부터. 왜? 원래 이게 한류 스타가 되려면 본국에서 먼저 떠야 됩니다. 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새끼는 대한민국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봉을 책정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 가령 싸이나 BTS 같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텐데 자기는 지금 한국과의 관계로, 심지어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국으로 스티브 유가 출연한 영화를 수출하는데 한국에서 반감이 심하니까 안 된다, 스티브 유는. 그래서 스티브 유가 나오는 장면을 삭제해버렸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니, 영화에서 스티브 유가 나오는 장면을 삭제해버리면 영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전 장면에서 봄이었는데 갑자기 겨울이 됐다가 또 다음 장면에서 갑자기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은 뭐가 될까요? 에이씨,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잘라버리면, 정도껏 잘라야지. 영화도 커팅이라고 하는데 편집이라고 하죠. 에딧. 그런데 적당히 잘라야지. 그렇게 식으로 잘라니까 나중에 이제 성경사에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야, 너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는 영화가 흥행을 했는데 막 한국 가서는 다 망쳤어. 아니, 영화가 이렇게 막 무슨 톡톡 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옛날 찰리 채플린 영화처럼 찰리 채플린이 톡톡톡 뛰는, 그거는 18프레임 영화라서 그렇거든요. 요즘은 24프레임 영화거든요. 이건 좀 전문적인 영화라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그 인터넷 검색하세요. 예. 그 18프레임으로 찍으니까 16프레임으로 찍으면 사람이 통통통통통통 튀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요즘에 이제 24프레임이라서 그런데 그런 영화가 됐으니까 이 새끼가 내가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한국에 들어가야 내가 성룡사로부터 돈을 더 받겠구나. 뭐 여기서부터 이거 시작된 거. 이거 삼척동자도 가늠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참 사악한 새끼죠. 아니 왜 아니겠습니까?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 수만 가지 내면의 갈래를 어떻게 한 가지로 정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유승준 씨가 절규하듯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으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많다. 운동선수도 있다. 그들은 왕성히 활동하고 사랑받고 있지만 자신은 입국도 못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조용히 시민권을 취득했고 자신은 군에 입대하겠다고 말했다가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이다. 그게 아니지요. 이거는 이제 스티브 유 개인의 주장이지. 조용히 받고 시끄럽게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얘는 국민에게 약속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신검을 받고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해외로 도주한 놈이기 때문에 입국 금지가 되는 거지. 뭐 떠들었다 안 떠들었다 이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떠들어 놓고 안 가면 욕은 먹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신검도 받고 영장까지 받았으니 누구나 다 갈 거로 믿었잖아요. 이 믿음을 배신한 게 나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언제 신검을 받았습니까? 영장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잖아요. 뭐 그 사람의 행위가 얄밉든 뭐하든 간에 그렇게 한 거하고 영장을 받고 해외로 토낀 건 이건 전혀 다른 시츄에이션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괘씸죄, 그것이 자신의 죄명이자 입국 불가 사유라고 말했었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신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오질 못한다. 알카에다, 오사마 저만 못 오는 거지 아내하고 아이들은 올 수 있습니다. 빈 라덴과 입국 금지 사유가 같다. 그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냐라고도 반문했었죠. 그런데 차라리 알카에다하고 오사마 빈 라덴이 스티브 유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죠. 이게 예컨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안중근 의사 참 훌륭하신 분이죠. 이순신 장군 말이 필요 없죠. 이런 김자진 장군 말이 필요 없죠. 이런 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영웅일까요? 물론 이순신 장군은 워낙에 세계적인 영웅이다 보니까 일본 해군 사관생도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배 타고 이렇게 묵념도 하고 가고.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언제 한번 이순신이 우리 일본군한테 한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이 일본 해군 사관생도들한테 없을까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입장에선 영웅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살인범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입장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사마 빈 라덴이 저 아랍이나 이슬람 단체에서는 우리의 안중근과 같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볼 때는 테러 분자지만은 이슬람권에서 봐서는 그게 우리가 볼 때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상반되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그들은 한편에서는 테러 분자 취급을 당하지만 한편에서는 위대한 영웅 칭호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스티브 유 이 새끼는 뭐예요? 개죽도 개밥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라만 배신하고 돈 버는 빨대.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알카이드보다 못한 놈이죠. 엄밀히 따져서. 한쪽에서라도 지지를 받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은 혹은 알카에다는. 얘는 누구한테 지지를 받나요? 미국의 지지를 받나요? 한국의 지지를 받나요? 개새끼 돈 벌려고 응?
한 줌도 안 되는 그 자기 빠돌이들을 이용해서 빠돌이 빠순이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수작, 그걸 누가 모른단 말입니까? 뭘 오사마 빈 라덴에게,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해 한참 못 미치는 놈이죠. 네, 저와 했던 인터뷰 이후 11년이 지난 이번 방송 인터뷰에서는 좀 달라진 유승준을 기대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에서는 유승준 씨의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군대를 가겠다는 말을 내가 직접 한 적이 있다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입국 여부와 돌아선 여론을 돌리는데 기여를 할까요? 인터넷 댓글 그러니까 군대를 가겠다고 했느냐 안 했느냐, 분명히 했지만 우리는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결과는 뭐야? 안 갔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뒤통수 치고 해외로 날랐잖아요. 이게 팩트 아닙니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입국 절대 불가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다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여론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신병자들이죠. 유승준 씨가 무릎을 꿇어보고 눈물을 흘려보고 해명을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입국 반대자들이 그런데 여전히 대다수입니다. 법으로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국내 정서법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기자분들이고 뭐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착각하고 계세요. 그럼 유승준의 속내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방송에 나가고 라디오에 뭐 TV에 나가고 라디오에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제가 말한 대로 콘서트가 있잖아요. 아니 자기 주장이 뭐 8만 5천 명 정도의 그 구독자와 또 한 플러스 알파 정도에서 그냥 넉넉 잡아 10만 명 보자고요. 자기 그 빠돌이 빠순이들이. 아, 얘네들이 뭐 A석, 특석 이런 데는 막 25만원, 35만원 한다면서요. 요즘 시세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얼마 전에 나우나 콘서트가 다 매진됐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근데 뭐 25만원, 35만원 이런 건 따지지 말고요. 뭐 100만원짜리 좌석도 있을 때고, 만약에 코앞에 앉아서 보는 좌석이라면 그냥 에버리지 평균 10만원만 잡아보자고요. 그럼 10만 명이 10만원짜리 티켓 한 번씩만 끊어준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억이에요. 그럼 100억이 다 유승준 돈은 아니지만 차 버티고 뭐 공연장 임대료 내고 뭐 그 일하는 스태프들 페이 주고, 또 그 나라에다가 세금 내고 절반만 남는다고 해요. 50억이 남잖아요. 이런 돈벌이를 얘가 포기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뭔 개소리입니까? 다른 이유가 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속내에. 법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잘 모르고 있죠. 이토록 유승준 씨가 외면받고 있는 건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아직도 사실관계만 따지려 드는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진심이라는 게 아예 없는 놈이죠. 그게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부한 해명의 말들 때문일 겁니다. 사과는 사과여야 합니다. 그럼요. 왜 그게 어렵나요? 자,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과는 사과여야 합니다. 거기에 뭔 개소리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뭐 아버지 탓, 변호사 탓, 애들 탓, 예? 자기 탓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치사하고 야비하고 강악하고 사악한 새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나는 대한민국에서 손쉽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FF 비자 내놔라. 뭐 그렇게 당당하다고 말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오늘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겠지요. 그리고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에 뭐 하는 겁니까? 유승준 원천방지법 통과 안 시키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바로 유승준 원천방지법을 대한민국 국회는 하루속히 통과시켜라. 이게 계백장군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